몇 페이지냐면 여기 여기 했어 안 했어? 저기 몇 페이지냐면 78페이지 안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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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 시간에? 너네 저번 시간에 뭐 봤냐? 너? 안 배웠지? 저번 시간에 뭐 봤는데? 응? 중화 발음하고 어리추입 있네. 이거냐? 상과행집 배웠네. 상과행집 했네. 아, 이거 좀 했네. 화학 반응에서 열의 추비까지 했네. 여기까지. 응? 그러면 이제 이거 풀어봐. 80페이지 풀어봐. 80페이지 풀어봐, 빨리. 응? 응, 갔다 와.
자, 보자. 자, 거기 보면 1번에 뭐냐? 자, 높아진다, 낮아진다. 3번에 액화, 높아진다. 5번에 용해, 6번에 발열, 7번에 흡열, 1번에 XX 공고. 틀린 거 있어? 그 다음 2번에 발열, 흡열, 3번에 방출, 흡수, 방출, 4번에 X 공고. 그 다음 5번에 1번에 기억 디귿, 2번에 니은 리을. 야, 너는 그거 안 먹을 거야? 아이스크림? 그거 없어. 녹차가 없어. 안 먹을 거야? 빠피콘 먹을래? 누구야? 에리방. 빠피콘 먹을래? 그러면 저기 냉장고하고 뽑아. 하나 갖고 와. 너는 빠피콘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하나만 갖고 와. 네 것만 먹을 거만 갖고 와. 자. 물질 변화에서 에너지 출입이 있다. 이게 물리 변화건 화학 변화건 가나 에너지 출입은 다 있어. 그래갖고 자 에너지 출입을 있는데 자 뭐가 있어? 에너지를 방출하는 게 있어. 물리 변화에서도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 에너지를 방출하다 보니까 여기가 개고 개가 주변이야. 그러면 주변의 온도가 어떻게 돼? 올라가게 되지. 근데 화학 반응에서는 이 에너지를 방출하는 걸 뭐라 그래? 발열 반응이라고 그러지. 물리 반응에서는 발열 반응이라는 말 안 써. 근데 화학 반응에서는 어떻게 돼? 이걸 뭐라 그래? 화학 반응에서는 발열 반응이라고 그러지. 이해됐지? 이때는 누가 에너지가 더 큰 거야, 얘들아? 누가 에너지가 큰 거야? 반응물하고 생성물 중에서 누가 에너지가 더 커? 반응물이 에너지가 더 큰 거야. 생성물보다. 그러니까 이만큼의 에너지를 반응열을 방출할 수밖에 없어. 이해됐어요? 그리고 그 예를 지금 배울 거야. 그리고 에너지를 흡수한다. 화학 반응에서는 이걸 뭐라 그래? 흡열 반응이라고 그러지. 에너지를 실험하는 개가 흡수해버려. 그러면 주변의 온도는 어떻게 돼? 열을 빼앗기기 때문에 온도는 낮아진다. 그리고 화학 반응에서는 흡열 반응은 누가 에너지가 더 큰 거야? 반응물보다 생성물이 에너지가 더 큰 거야. 이만큼의 반응열을 흡수해야 돼. 이해됐어? 그럼 보자. 첫 번째. 자, 물질 변화에서 에너지가 출입하는 현상을 이용하는 거. 첫 번째, 에너지가 방출하는 거. 뭐 메테인이나 뷰테인 등의 메테인은 도시가스고 프로페인하고 뷰테인은 이게 LNG가 메테인이고 도시가스 우리 집에서 쓰는 거. 그 업소용에서 사용하는 LPG 가스통에 사용하는 것은 프로페인하고 뷰테인이다. 그래서 연료를 연소할 때 이때 야 주변이 어떻게 돼? 따뜻해지지. 이게 열에너지를 방출하여 이 열에너지를 이용하여 요리나 난방에 이용한다. 손난로를 흔들면 손난로 속에 철가루와 산소가 반응하면서 열에너지를 방출해갖고 우리가 손이 따뜻해진다.
발열용기에서는 산화칼슘이 물에 녹으면서 열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이 열에너지 가지고 뭐 하는 거야 얘들아? 열에너지 가지고 음식을 데피는 거야. 그리고 자, 자동차, 배, 기관 등의 기차 등의 교통수단은 화석연료를 연소하여 방출한 에너지를 이용하고 움직인다. 야, 화수관에서 개화신기에 물을 뿌리지. 그러면 물은 이제 응고되고 그 열에너지를 방출해. 그러면 과일은 어떻다? 그 열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얼지가 않아. 이해됐어? 그리고 우리가 또 이런 것도 있지. 과일을 갖다가 겨울철에 보관하려면 그릇에다가 물을 갖다가 연하. 그러면 이 물이 응고되면서 열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과일이 안 온다. 그리고 봐라. 자, 커피 전문점에서 수증기가 액화되면서 방출하는 열에너지를 이용해가지고 이런 거 있지. 막 있잖아. 우유 데필 때 수증기를 뿜어. 갖고 그게 되면 우유가 데펴져. 수증기가 물로 응결되면서 우유를 데핀다. 그리고 옆에 에너지를 방출하는 현상을 이용하는 다음에 산화칼슘이 물에 녹을 때 방출하는 열에너지를 이용해갖고 열에 약한 구조의 바이러스를 제거한다. 겨울철 과일 보관소에 물그릇을 넣어두면 물이 응고하여 열에너지를 방출하여 과일이 얼지 않게 보관할 수 있다. 그리고 반대로 또 에너지를 흡수하는 현상, 화학 반응에서는 흡열 반응이야. 냉찜질 팩을 주무르면 질산아모늄이 물에 녹으면서 열에너지를 흡수하면서 우리 피부가 차가워져. 탄산수소 나트륨을 넣어 빵을 구우면 탄산수소 나트륨이 열에너지를 흡수하여 분해되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면서 빵이 부풀어 오른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불이 났을 때 수화기로 탄산수소 나트륨 분말을 뿌리면 탄산수소 나트륨이 분해되면서 열에너지를 흡수하여 불이 꺼진다. 그리고 탄산수소 나트륨 분말이나 열분해로 발생한 이산화탄소가 산소를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냉장고나 에어컨은 냉매가 기화돼 액체에서 기체가 되면서 그 냉장고 속에 열에너지를 흡수하면서 냉장고가 시원해지는 거야. 이해됐지? 그 다음 신선식품 배달할 때 얼음주머니를 넣으면 얼음주머니가 열에너지를 흡수하면서 융해가 돼, 녹아. 그러면서 열에너지를 흡수하니까 그 안이 신선도가 유지된다. 그리고 아이스크림 포장할 때 드라이아이스를 넣으면 드라이아이스가 고체에서 기체로 승화되면서 열에너지를 흡수하면서 아이스크림이 녹지 않지. 그리고 옆에 보자. 에너지를 흡수하는 현상을 이용하여 음료수를 시원하게 만드는 방법. 소금이 물에 녹을 때 열에너지를 흡수한다. 소금을 뿌린 얼음물에 음료를 넣으면 얼음물만 사용했을 때보다 더 시원하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냉장고 뒤의 방열판과 에어컨 실외기에서의 에너지 출입. 냉장고 뒤의 방열판이나 에어컨 실외기는 냉매가 다시 액화되어 열에너지를 방출하니까 거기 가면 뜨뜻해. 반대야. 자, 82페이지 펴봐. 자, 문제. 자, 보자. 물과 산화칼슘을 이용한 음식물의 조리 방법과 설계 및 실험이지. 물과 산화칼슘 섞지. 그러면 뭐다? 얘들아, 뭐 한다? 열을 방출해가지고 음식물을 데핀단 말이야. 에너지를 방출해가지고. 그럼 보자. 산화칼슘의 양에 따라 산화칼슘 수용액의 온도 변화가 나오지. 산화칼슘이 각각 30g, 40g, 50g을 들어있는 비커 3개에 25도씨 물을 각각 200g씩 넣고 수용액의 최고 온도를 측정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그럼 보자. 첫 번째 봐봐. 자, 30g였더니 최고 온도가 60도야. 40g였더니 70도야. 50g였더니 79도야. 산화칼슘이 물에 녹을 때 열에너지를 방출하여
물에 녹은 산화칼슘 양이 많을수록 수용액의 온도는 높아진다. 그래갖고 물과 산화칼슘을 이용하여 달걀을 삶을 수도 있다. 그래갖고 준비물은 물, 산화칼슘, 달걀, 비커, 알루미늄 호일이 필요해. 이용하는 화학 반응은 산화칼슘, 소석회가 물하고 결합하면 산화칼슘, 수산화칼슘, 석회수가 된다. 그러면 달걀을 삶을 수 있는 조건은 70도 이상의 온도에서 15분 정도를 유지해야 된다. 달걀을 삶기 위해 필요한 물과 산화칼슘의 양은 물 200g과 산화칼슘 50g 정도를 반응시킨다. 그럼 조리 방법은 알루미늄 호일을 이용하여 비커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릇을 만든다. 그리고 비커에 산화칼슘 50g이 들어있는 팩을 넣은 다음에 물을 200g 붓는다. 팩 위에 달걀과 물이 들어있는 알루미늄 호일을 그릇에 올린다. 그러면 이게 이제 발열 반응이 되면서 에너지를 방출해갖고 이 산화칼슘하고 물하고 반응하면서 열 에너지를 방출한단 말이야. 그래갖고 달걀을 삶는다. 이해됐지? 그리고 두 번째 생명현상과 지구현상에서의 에너지 출입 봐봐. 생명현상에서의 에너지 출입은 첫 번째 봐봐. 광합성은 자 물과 광합성 하나. 광합성 누구야? 광합성 누구야? 빛을 이용해 물질을 합성하는 동화야. 물과 이산화탄소를 제거로 비대에너지를 연동체로 흡수해. 하고 포도당과 생명의 호흡에 필요한 산소를 만드는 에너지를 흡수하는 과정이야. 흡수해. 근데 세포호흡은 완전 이거의 역반응이야. 세포호흡은 마이토콘드리아에서 포도당을 산소를 이용해서 물과 이산화탄소를 보내. 하고 열에너지하고 에너지가 나와. 이때 나오는 열에너지는 체온 유지하는 데 쓰이고 이때 에너지 저장 물질 ATP라는 형태로 에너지를 저장하고 우리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로 쓴단 말이에요. 얘는 에너지를 방출한다. 완전 역반응이다. 이해됐지? 그리고 지구현상에서의 에너지 출입. 물의 순환은 뭐가 시킨다? 야, 물을 순환시키는 원동력이 뭐야? 태양 복사 에너지야. 태양 에너지야. 물은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여 증발하여 수증기가 되고 수증기는 열 에너지를 방출하여 응결하여 구름이 된다. 이 과정에서 수증기가 눈이나 비가 되어 내리기도 한다. 에너지가 흡수되거나 방출되지 않으면 물의 순환은 일어나 안 일어나? 태풍의 발달. 태풍도 열대성 저기압인데 태풍은 바다에서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여 증발한 수증기가 물로 옮겨될 때 과정에서 열 에너지를 방출해. 그래가지고 이 열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꿔갖고 태풍이 운동하는 거야. 이해됐어? 야, 83페이지 한번 풀어봐. 83페이지 풀어보세요. 아유, 예림이는 잘 먹네. 83페이지까지 풀어봐.
잡아라. 자, 1번에 방출 흡수. 그 다음 2번에 방출, 2번에 산소, 3번에 흡수, 4번에 흡수, 5번에 방출, 6번에 흡수, 방출. 그 다음 1번에 X00XX. 그 다음 2번에 방출 높아진다. 3번에 방출 흡수. 그 다음 4번에 액화 방출 흡수. 됐죠? 그 다음 오늘 또 어디 하자 보면 어디 갈까? 어디냐? 오늘 또 자 보자. 자, 제일 모르겠는데 어디야? 사나원이야? 사나원부터 하자. 다시 한번 하자. 52페이지 펴자. 자, 얘들아 봐봐. 선생님이 물리 변화는 얘들아 뭐가 있냐? 원자 배열이 그대로야. 응? 분자 구조가 원자가 두 개 이상 모여가 분자가 되지. 분자 구조도 그대로야. 분자 간의 거리만 바뀌는 거야. 물은 물인데 분자 간의 거리만 바뀐 거야. 그러다 보니까 성질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물질의 외형이나 상태 변화, 고체, 액체, 기체 상태 변화하는 거야. 근데 화학 변화는 원자 배열이 변해. 그러면 분자 구조가 변해. 완전히 새로운 물질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분자 구조가 변하니까 성질이 변해. 갖고 대표적인 게 뭐 있다 있냐? 산화반응 반응, 중화반응, 앙금생성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뭘 배우는 거야? 산화반응과 중화반응을 배우는 거야. 이해됐니? 이해됐지? 자 보자. 그러면 첫 번째 산화하는 반응은 동시에 일어난다. 무조건 동시에 일어난다. 무조건 한 놈이 산소를 잃으면 한 놈은 산소를 얻게 돼 있고, 한 놈이 전자를 잃으면 한 놈은 전자를 얻게 돼 있어. 그러니까 산화환원은 무조건 동시에 일어나. 근데 이 산화환원을 정의하는 범위가 3개가 있어. 뭐야? 원래는 4개인데 우리 고1에서는 3개만 배우자. 첫 번째 뭐가 있어? 산소에 의한 산화환원이 있고, 수소에 의한 산화환원이 있고, 그 다음 전자에 의한 산화환원이 있어. 자, 산소를 얻으면 산화야. 그리고 산소를 잃으면 환원이야. 그리고 수소를 잃으면 산화야. 전자를 잃으면 산화야. 산소하고 수소 전자는 반대야. 그리고 수소를 얻으면 산화야. 그리고 또 전자를 얻으면 산화야. 그러면 한 놈은 전자를 얻는다 했지. 그럼 남의 전자를 빼앗아. 산소를 빼앗아. 산소를 얻어. 그리고 한 놈은 반대 놈은 산소를 잃지. 그러면 산화하는 동시에 일어나. 근데 자기 자신이 얘들아 산화되지. 그러면 남을 환원시켜. 그러다 보니까 환원성. 산화되면 환원력. 환원자. 다른 물질을 환원시키는 물질이다. 이해됐어? 그리고 자기 자신이 환원되지. 남을 산화시켜. 산화성.
산화력, 산화제로입니다. 이해됐어? 이해했지? 이게 산화원의 정의야. 좀만 쉬어. 개념은 수업 시간에 파악해야 된다. 그것 시간에 시험 대비 기간에 그거 하면 안 되네. 그러니까 모르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말해. 선생님이 바로 설명해 줄게. 그리고 자 이제 52페이지에 자연과 인류의 역사에 변화를 가져온 화학 반응 보자. 자, 자연과 역사에 변화를 가져온 역사에 변화를 가져온 화학 반응. 보면 자연과 역사의 변화를 가져온 화학 반응에 보면 자, 인류 문명은 역사는 화학 발달하면서 인류의 문명도 발달했어. 문명이 발달하면서 또 화학도 발달했단 말이야. 서로 간에 영향을 준다. 첫 번째가 광합성이 있다. 인류 역사와 자연과 역사의 변화를 가져오는 화학 반응에 광합성이 있어. 야, 이제 광합성을 하는 최초의 생물이 뭐야? 남세균이지. 야, 남세균 최초의 생명체는 아니야. 두 번째가 돼. 근데 광합성을 하는 생물은 최초가 누구냐? 남세균이야. 남세균이 바다에 생겼어. 근데 왜 최초의 광합성하는 생물이 왜 바다에 생길까? 육지가지. 밖에 나가지. 자외선이 엄청 내리쪼이는 거야. 그럼 나가면 뒤져. 그러니까 이 바다가 자외선을 막아주니까 최초의 생명체는 어디서 탄생했다? 바다에서 탄생한 거야. 그럼 봐. 광합성이란 거 봐라. 이걸 안 해. 광합성은 뭐라 했었대? 물과 이산화탄소와 같은 무기물이면서 반응물이야. 반응물이 반응해가지고 생성물이 되는 거야. 근데 영독체에서 비대에너지를 흡수해가지고 유기물인 포도당을 만들어. 유기물인. 그리고 생명의 호흡에 필요한 산소를 만들었어. 그러면 왜 이게 굉장히 큰 인류 역사에 영향을 준 자연과 인류 역사에 준 큰 반응이냐? 뭘 만들었어? 그 전까지는 얘들아 대기가 뭐 있었냐면 봐 얘들아 봐봐. 그때는 메테인 수소, 수증기, 메테인, 암모니아가 있었어. 전부 다 수소가 있어. 수소를 잃을 수 있단 말이야. 수소를 잃으면 환원성 기체였단 말이야. 전부 다 산화돼. 환원성 기체였어. 근데 남세균이 광합성을 하면서 광합성 결과 뭘로 바뀌었다? 대기가 질소 78, 산소 21, 아르곤 0.93, 이산화탄소 0.03, 산화형 대기가 바뀌었어. 와, 그 전까지는 산소가 없었어. 남세균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이해됐어, 얘들아? 그러면서 자, 광합성이 자연의 역사에 미치는 영향 보자. 광합성이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봐라. 우선 원시 바다에 최초의 광합성을 하는 남세균이 출현했다. 출현하여 산소가 생성됐다. 그러면 단세포 원핵 생물인 남세균이 출현하면서 산소가 생성됐어. 그 전까지는 산소가 없었어, 대기 중에. 그러다 보니까 바다 먼저 포화시켜, 산소를. 근데 바닷속에 뭐가 녹아 있었냐? 철이 녹아 있어. 철이온이 녹아 있었어. 그러면 철하고 산소하고 결합을 해. 그래갖고 붉은색의 산화철이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옆에 봐라. 옆에 보면 남세균이라는 건 사이노박테리아라고 하며 지구에서 광합성으로 산소를 생성하기 시작한 최초의 생물로 알려져 있다. 남세균이 태조물을 스트로마톨라이트라는 화석이다. 호상철관층이 있어. 바닷속에 산소와 철이온이 반응하여 만들어진 산화철이 퇴적되어 형성된 지층이다. 산화철이 풍부한 층과 산화철이 고갈된 층이 교대로 반복되어 나타난다. 이게 35억 년 쯤에 나타났어. 그러면 남세균이 광합성을 해갖고 산소를 35억 년 전부터 만들었구나. 알 수 있단 말이야. 이해됐어? 그리고 이제 봐라. 두 번째, 산소는 바다에 녹아있던 철과 반응하여 산화철이 되었고, 산소는 바닷속과 철과 충분히 반응한 다음 대기로 방출되었어. 그리고 대기 중에 산소가 이제 우선 바다 먼저 포화시켜. 다 포화시켰지. 그러면 대기 중으로 이제 분출이 됐어. 그 대기 중에 이제 산소의 농도가 증가하기 시작했어. 세 번째 이제 그 전까지 생물들은 무산소호흡을 했어. 근데 이제 대기 중에 산소가 풍부해지니까 바다에도 풍부하니까 산소호흡으로 갈아탔다. 왜 무산소에서 산소호흡으로 갈아탔을까? 에너지를 얻는 측면에서 누가 더 효율적이냐? 산소호흡이 효율적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편하거든. 그래갖고 갈아타버린 거야. 이해됐니? 산소호흡을 하기 시작했다. 이제 생물들이. 그 다음 이제 대기 중에 산소가 오존을 형성하면서 오존층이 형성됐다. O2가 산소 분자가 자외선을 받으면 뭐로 돼? 산소 원자로 분해가 돼. 그러면 이 산소 분자하고 산소 원자하고 결합하면 O3 오존이 되는 거야. 얘들아. 이해됐니? 봐라. 너 어디 보고 있냐? 너 어디 보고 있어? 너 지금 왼쪽이잖아. 근데 오른쪽에다 낙서하고 있어? 여기잖아. 그러면서 오존층이 생겼어. 그러니까 네 번째, 오존층이 생기다 보니까 오존층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유해한 자외선을 흡수하면서 밖에 나가도 사수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생물이 바다에서 육지로 올라오면서 육상 생물이 출현하게 된 거야. 이게 광합성이 자연에 미치는 영향이다. 이해됐지? 그리고 세포호흡은 세포호흡은 광합성하고 반대야. 말했다 아까 전에. 세포호흡은 뭐야? 포도당을 유기물을 산소를 이용해서 분해해갖고 마이토콘드리아에서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하면서 우리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야. 세포호흡은 옆에 나왔지. 생물의 세포에서 포도당과 산소가 반응하여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되면서 에너지가 발생하는 반응이며, 세포호흡은 광합성과 함께 자연과 인류의 역사를 바꾼 화학 반응이자 산소가 관여하는 산화환원 반응이다. 둘 다 광합성, 세포호흡 둘 다 산소가 관여하는 산화환원 반응이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인류의 역사를 바꾼 화학 반응에서 두 번째 연소가 있어. 연소라는 거 뭐냐? 연료가 탄소하고 수소로 이루어진 연료가 산소하고 결합하면서 물과 이산화탄소로 되면서 빛과 열 에너지를 내는다.
그러면 봐라. 자, 화석연료의 연소가 있어. 화석연료의 연소가 있어. 화석연료는 뭐야? 지질시대에 살던 생물들이 오랜 시간 동안 열과 땅에 묻혀갖고 오랜 시간 동안 열과 압력을 받으면 석탄, 석유, 천연가스가 돼. 미생물들이 오랜 시간 열과 압력을 받으면 석유하고 천연가스가 돼. 그리고 고사리 같은 식물이 묻혀가지고 오랜 시간 열과 압력을 받으면 석탄이 돼. 이해됐어? 이런 것들을 화석연료라고 해. 그러면 화석연료를 연소는 화석연료가 공기 중에서 산소와 빠르게 반응하여 연소할 때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되면서 많은 열에너지하고 빛에너지가 나온다. 그러면 이 화석연료가 인류의 역사에 미친 영향은 인류는 연소 반응에서 발생하는 열에너지와 빛을 이용하여 추위와 어둠을 극복했으며 음식물을 익혀 먹을 수 있었다. 그리고 석탄을 에너지로 하는 증기기관과 증기기관차의 발명은 산업혁명이 일어나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 됐지? 그 다음 올라와. 철의 절연이 있어. 세 번째. 철의 절연이니까. 자, 얘들아. 금속은 반응성이 커. 그래갖고 공기 중에 있는 산소하고 물하고 반응해갖고 산화돼버려. 그러니까 순수한 금속으로 존재를 못해. 그래갖고 산화물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산소를 떼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게 뭐야? 재래금이야. 용광로에 녹여가지고 순수한 금속을 얻어야 돼. 근데 비금속은 재래내 과정이 필요 없어. 그대로 갖다 쓰면 돼. 이해됐어? 근데 철의 절연은 봐라. 철의 절연은 산화철에서 산소를 제거하여 순수한 철을 얻는 과정인데 봐라. 철은 봐라. Fe2O3라는 적철성 산화물 형태로 존재해. 근데 여기다가 코크스 탄소 덩어리를 집어넣고 거기다 탄산칼슘 석회석을 집어넣고 용광로에서 가열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첫 번째 뭐가 일어나냐? 연소 중에 산소 공급이 충분하면 탄소는 이산화탄소가 되는 완전 연소가 일어나. 근데 산소 공급이 불충분하지.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일산화탄소가 되는 불완전 연소가 일어난다. 근데 여기서는 산소 공급이 충분히 안 됐어. 그러니까 불완전 연소가 되면서 일산화탄소가 돼. 근데 얘는 봐라. 분명히 산소를 결합했어. 산화됐어. 분명히 얘는 환원됐을 거야. 근데 여기서는 못 밝혀. 산소는 한계가 있다. 산소는 한계가 있어. 산화환원을 정해야 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뭐가 일어나냐? 자, 봐라. Fe2O3 산화철이야. 그러면 일산화탄소가 몇 개가 필요해, 얘들아? 몇 개가 필요해? 3개가 필요해. 왜? 산소 3개를 제거하기 위해. 그러면 이 Fe가 되고 3CO2가 돼. 그러면 산화철은 산소를 입었어. 환원됐어. 일산화탄소는 산소를 얻어갖고 이산화탄소가 됐어. 산화됐어. 그럼 선생님이 환원되는 놈은 뭐라 했어? 산화제. 산화되는 놈은 환원제. 여기서 포커스를 왜 했냐? 산소를 떼어내는 환원제 역할을 하니까 넣은 거다. 이해됐어? 이런 식으로 얘들은 산화하는 반응이야. 근데 그러면 선생님 산화칼슘은 탄산칼슘은 왜 였어요? 얘는 열을 흡수해갖고 열분해돼. 산화칼슘하고 이산화탄소. 그럼 이 산화칼슘을 진화하고 섞지. 시멘트가 된다. 그리고 이 산화칼슘이 그 철광석에 들어있는 이산화규소라는 불순물을 뭘로 만들어? CaSiO3라는 슬백으로 만들어.
그러면서 위에 둥둥 뜬단 말이야. 그래갖고 제거하면 돼. 즉, 왜 탄산칼슘을 이어줬냐? SiO2, 이산화탄소라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어줍니다. 그리고 얘들은 산화하는 반응이 아니야. 그러면서 우리는 EFE 순수한 철을 얻을 수 있단 말이야. 철의 재련은 이거야. 즉 봐라. 철의 재련한 까닭은 자연에서 철은 주로 산소와 결합하여 존재하므로 그대로 사용하기 어려워. 그러다 보니까 이 산소를 제거하고 순수한 금속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러면 철의 재련이 인류 역사에 미치는 영향은 재련된 철로 무기, 농기구 등을 만들어 사용하면서 철을 본격적으로 이용하는 철기 시대를 열었으며 인류 문명이 더욱 발달하였다. 옆에 봐라. 산화물은 산소와 결합하여 형성된 물질로 산화물이라고 한다. 산화철은 철의 산화물이다. 그리고 산소의 특징 봐봐. 산소는 지구 대기의 약 21%를 차지하며 대기 중에 두 번째로 풍부한 기체다. 산소는 다른 물질과 반응을 잘하는 성질이 있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다양한 변화에 관여한다. 금속은 자연에서 대부분 산소와 결합한 형태, 산화물 형태로 존재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연과 인류의 역사를 바꾼 화학 반응의 공통점, 광합성, 세포, 화석연료연소, 철의 재련은 모두 산소가 관여하는 산화하는 반응이다. 이해되니? 야, 가은이, 너 오늘 또 클리닉 안 왔지? 너 왜 그래? 너? 요새 반항해? 네, 어제 하려 했는데 까먹었어요. 까먹지 마 이제. 너 이번 주에 저번 주 두 주 빠졌으니까 2시간에. 알았어? 자, 그 다음 반항. 이제 산화하는 반응 보자 이제. 산화의 정의는 산소에 의한 정의, 수소에 의한 정의, 그 다음 전자에 의한 정의가 있는데 우리는 산소하고 전자만 볼 거야. 근데 산소에 의한 산화의 정의는 한계가 있다 얘들아. 그러다 보니까 전자에 의한 산화의 정의가 더 넓은 범위의 산화를 정의할 수 있다. 그러면 첫 번째 산화에서 반응해서 산소에 의한 산화를 보자. 알아? 자, 산화 반응이 있는데 첫 번째 산소에 의한 산화하는 겁니다. 첫 번째 뭐야? 산소에 의한 산화는 산소를 얻으면 산화. 그래가지고 봐라. 첫 번째 반응에서 뭐가 나왔어? 자, 철이 산화돼.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산소가 반응해. 그러면서 Fe2O3가 돼. 그럼 봐라. 여기서 철은 산소를 얻었으니까 산화. 근데 여기서 분명히 얘는 환원됐을 거야. 근데 산소 6개지. 여기도 산소 6개. 그러니까 환원으로 정의 못해. 근데 분명히 환원이야. 그리고 두 번째. 산소에 의한 산화하면서 환원은 산소를 잃으면 환원이야. 그럼 보자. 이랬을 때 잡아라. 뭐가 있냐면 자, 산화구리가 구리는 두 가닥 있어 선생님이. 구리는 순수한 금속일 때는 붉은색이야.
근데 산화구리가 되지. 검은색이 돼. 그리고 이온이 되지. 푸른색이 돼. 그러면 얘를 가열하면 구리하고 산소. 구리하고 산소로 나뉘어요. 그러면 봐. 여기서 산화구리가 산소를 잃고 구리로 됐지. 환원됐어. 이렇게 산소를 잃으면 환원이야. 그리고 선생님 말했지. 산화환원은 무조건 동시에 일어나. 왜? 하나가 산소를 얻으면 하나는 산소를 빼앗아가고 지가 산화되는 거야. 그러면 반대쪽은 산소를 잃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산화환원은 동시에 일어난다. 봐봐. 산화환원은 동시에 일어난다. 봐. 뭐냐? 거기 나왔잖아. 마그네슘하고 이산화탄소가 많은 거. 그러면 산화마그네슘이 되고 얘는 탄소가 나와. 그럼 여기서 마그네슘은 산소를 얻었어. 산화. 이산화탄소는 산소를 잃었어. 환원이야. 자, 이때 마그네슘이 얻은 산소의 개수는 2개예요. 얻은 산소의 개수하고 이산화탄소가 잃은 산소의 개수가 2개예요. 플러스 2, 마이너스 2잖아. 잃은 산소의 수하고 얻은 산소의 수 어떻다? 똑같아. 그거 맞아. 하나가 산소를 얻으면 하나는 산소를 잃는다. 그리고 산화환원은 무조건 어떻게 일어난다? 동시에 일어난다. 가은아, 장어냐? 껌 줘? 저런 껌 줘? 못 먹어? 이거 이해했어, 안 했어? 이해했지? 자, 보자. 그리고 자, 이제 보면 이제 봐봐. 뭐가 있냐? 이 산화구리가 산화구리하고 탄소의 반응이라고 그러는데 산화구리하고 탄소의 반응. 왜 산화구리 2라 그럴까요? 일가 양이온이 되면 일가 구리 이온이 근데 이가 양이온이 되면 전자를 2개를 잃고 이가 양이온이 되면 구리 2가 돼요. 그러면 자, 반응을 보자. 산화구리하고 탄소의 반응. 산화구리하고 탄소 흑연가루를 갖다가 같이 시험관에 놓고 가열을 했어. 그랬더니 구리가 되고 이산화탄소가 돼요. 그러면 봐라. 이때 산화구리는 산소를 잃고 구리가 됐으니까 환원됐어. 구리는 산소를 얻고 이산화탄소가 됐어. 산화가 됐어.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 했어? 야, 뭐라 그랬냐? 선생님. 자, 환원된 놈은 남을 산화시키니까 산화. 산화된 놈은 남을 환원시키니까 환원제. 탄소, 흑연가루는 보다 산소를 빼앗아 가지고 남을 환원시켜. 그래갖고 자기가 환원제 역할을 하는 거야. 이해됐어? 근데 여기서 발생한 이산화탄소가 그리고 여기서 봐봐. 얘는 무슨 색이야? 검은색이었어. 구리는 무슨 색이야? 다시 붉은색이야. 화학변화가 일어난다. 그리고 이때 발생한 지체가 이산화탄소인지 확인하는 실험은 이 이산화탄소를 어디에 통과시켜? 수산화칼슘 수용액, 석회수에 통과시켜. 그러면 탄산칼슘이라는 흰색 앙금이 생기면서 여기가 뿌옇게 흐려져. 뿌옇게 흐려지면 여기에 이산화탄소가 통과했구나 알 수 있단 말이야. 이해됐어?
자, 봐라. 자, 산화구리와 탄소의 반응 알아보기. 그림과 같이 검은색 산화구리와 탄소 가루를 갖다가 고르게 섞어 시험관에 넣고 충분히 가열했더니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지면서 시험관 속에 붉은색 물질이 생성이 되네. 그러면 석회수는 왜 뿌옇게 흐려지니?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하면 탄산칼슘이라는 흰색 앙금이 생기니까 뿌옇게 흐려진다. 시험관 속에 생성된 물질이 붉은색을 띠는 까닭은 검은색의 산화구리가 붉은색의 구리로 생성됐기 때문에, 그리고 산화구리와 탄소가루를 혼합물을 가열했을 때 일어나는 반응, 검은색 산화구리는 탄소를 잃고 붉은색 구리로 환원되고, 이와 동시에 탄소는 산소를 얻어 뭐가 됐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로 산화됐기 때문이다. 그리고 옆에 봐라. 보충자료 봐봐. 석회수를 이용한 이산화탄소 기체 확인. 석회수는 수산화칼슘 수용액이다. 석회수에 이산화탄소를 통과시키면 탄산칼슘이라는 흰색 앙금이 생성되네. 그 탄산칼슘은 흰색이고 물에 거의 녹지 않아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진다. 따라서 석회수를 이용하면 이산화탄소의 기체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해됐어? 그 다음 보자. 그리고 산화제하고 환원제가 있다. 산화제는 자기 자신은 환원되면서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물질이고, 환원제는 자기 자신이 산화되면서 다른 물질을 환원시키는 물질이다. 이해됐지? 넘겨. 그리고 자, 이제 또 다른 산화하는 보자. 자, 알코올 램프에 양초라 해도 되네. 알코올 램프로 해도 되고, 불이 생겨. 근데 얘는 커플꽃이야. 파란색. 커플꽃은 산소 공급이 충분해. 충분해서 뭘 시켜? 물질을 산화시킨단 말이야. 그래서 다른 말로는 산화불꽃이라고. 근데 소불꽃은 노란색을 띠요. 소불꽃. 산소 공급이 불충분. 그러니까 얘는 완전 연소가 일어나. 얘는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 그러면서 일산화탄소를 만들어. 그 일산화탄소가 물질을 환원시켜. 갖고 뭐라 할까? 환원불. 이해됐어? 옆에 봐라. 뭐라고 왔어? 거풀꽃은 산소가 잘 공급되니까 완전 연소가 일어나면서 다른 물질을 산화시켜서 산화불꽃. 속불꽃은 산소가 부족하여 알코올이 불완전 연소에 발생하는 일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해. 그러다 보니까 다른 물질을 환원을 시킨단 말이야. 그래서 환원불꽃이라고 그래. 이해됐어? 야, 가은이 정신 차려. 잠 오냐? 가은아? 가은아, 잠 덜 잤어? 어제? 뭐 했어? 수학? 수학 숙제 했어? 수학 숙제가 많아? 많아? 어떤 게 숙제가 제일 많아? 니들 이거 다 앞에 다 풀었어 안 풀었어? 보자. 너희씨, 내가 저번에 했는데 봐봐. 너 하나도 안 풀었네? 공부 하나도 안 했네. 너 이번에는 풀어 제대로. 제대로 풀어. 우리 뭐야? 너도 안 풀었어? 여기는 안 보이는데 그냥 앞으로 에이, 풀어라 이번에. 확실히 풀어. 그 다음 봐. 여기를 봐 이제. 여기를 봅시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니들이 에리미는 이번에 잘만 하면 많이 올라갈 거야. 응? 기대를 하고 하자. 자, 보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첫 번째 이제 구리판의 변화 해석하기.
자, 가와 같이 붉은색 구리판을 알코올 램프에 거풀꽃에 넣었더니 구리판이 검게 변했대. 나와 같이 구리판이 검게 변한 부분을 알코올 램프에 솥불꽃에 넣었더니 다시 붉게 변했다. 자, 봐봐. 가와 같이 구리판을 어디다 집어야 돼? 거풀꽃에 집어야 돼. 그랬더니 자, 이렇게 얘는 뭐 돼? 확실히 산화됐지. 분명히 얘는 환원됐을 거야. 근데 산소로는 정의가 안 돼. 그럼 봐, 여기서 얘는 무슨 색이었어? 붉은색이었어. 산화됐으니까 검은색으로 돼. 아, 거풀꽃은 물질을 뭐 시킨다? 산소 공급이 충분하기 때문에 산화를 시키는 거야. 이해됐어? 근데 봐라. 솥불꽃은 이 산화구리를 집어요. 그러면 산화구리를 집어요면 일산화탄소가 발생.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면서 자, 어떻게 되냐? 구리하고 이산화탄소가 발생. 야, 산화구리는 산소를 잃었어. 잃었으니까 환원됐어. 일산화탄소는 이산화탄소가 되니까 산소를 얻었어. 산화됐어. 그러면서 검은색의 산화구리가 붉은색의 구리로. 그러면서 봐라. 그러면서 자, 여기서 이 일산화탄소는 여기에서 자기 자신은 산화됐어. 남을 환원시키면 환원제라고. 이해됐니? 자, 구리판이 검게 변한 까닭은 구리는 산소를 얻어서 검은색의 산화구리 2로 산화됐기 때문이야. 구리판과 결합한 산소의 질량만큼 구리판의 질량은 증가한다. 왜? 구리판은 원래 구리만 있었어. 근데 산화되면서 산소와 결합했어. 그러니까 그만큼 구리판은 질량은 증가하는 거야. 두 번째, 나를 봐봐. 나에서 보자. 구리판이 검게 변한 부분이 다시 붉게 변한 까닭. 산화구리가 산소를 잃고 잃고 붉은색의 구리로 환원됐기 때문이다. 그리고 산화구리가 떨어져 나가 산소의 질량만큼이 구리판의 질량이 감소하였다. 그리고 옆에 봐라. 자, 철송을 가열했을 때 질량 변화 봐봐. 철송을 가열하면 철이 산소와 결합하면서 산화철이 되지. 야, 철은 원래는 안 타. 근데 야, 송으로 만들지. 가늘게 만들지. 그러면 산소와 접촉하는 면적이 넓어지면서 철도 탈 수 있어. 근데 철이 산화되지. 산소와 결합하지. 그러면 그만큼 질량은 어떻다? 증가한다. 이해됐지? 야, 그래가지고 오늘은 문제를 풀어봐. 이제 나머지는 문제를 풀어봐. 여기 문제를 풀어봐. 한번 문제를 풀어봐. 문제 풀어봐.